조직에 조금이라도 몸을 담았다면 국민들에게 관련되는 의혹에 대해서 설명할 기본적인 의무가 있는 건데 그러한 의무조차 외면하는 행태에 대해서 심히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공직자와 함께 해야 되는 국민의 불행이 더더욱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료 제출 요구하겠습니다. 금감원장님. 네. 예, 청와대 행정관 김 행정관이죠. 행정관이 금감원으로부터 그 문서를 받은 사실과 관련해서 행정관은 재판에 이미 진행 중에 있고요. 네. 관련해서 금감원에서 문서를 유출해준 직원, 그 유출이 단순히 업무 차원의 협조가 아니라 이 행정관과 함께 유흥업소에서 접대를 받은 그러한 사실이 있다라고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금감원에서도 알고 감사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감사에 대한 자료 요구에 대해서 금감원이 지금 제출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관련 자료를 오전 국감 진행 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들이 알아보고 가능한 일단 제출을 하도록 금감원장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안을 알고 계세요? 네, 감사 알고 받은 있습니다. 사실을 네, 네. 알고 있습니다. 감사한 사실 있으시죠? 네, 알고 예. 있습니다. 관련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금융감독원장님. 네. 예, 지난 국감에서 옵티머스에 대해서 감독을 했느냐라고 했더니 컨설팅을 하셨다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감독의 부실하고 편법적으로 대응하는 방법을 알려준 컨설팅이라면 그거는 공모행위죠. 범죄 공모행위. 2017년 7월 27일 옵티머스의 자기자본 미달 보고를 금감원에서 받고 이후에 2017년 12월 20날 적기 시정조치 유예의 결정을 한 사이에 금융감독원이 부실, 편법 컨설팅으로 금융사기에 공모한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통화 내역들을 보시면 2017년 12월 24일 옵티머스 대표가 금융감독원 직원과 통화를 하면서 금융감독원 직원으로부터 다음 금융위 회의가 12월 20일이다 라고 고지를 받고 외형을 갖춰라. 그래야 대응하기가 수월할 것 같다. 협의가 구체적으로 완료가 됐고 일부가 실제 난립됐다고 하면 대응하기가 수월할 것 같다라고 통화를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2017년 12월 19일 이 옵티머스가 금감원의 대주주 변경 승인을 접수를 하는데요. 이 내용은 양호 그리고 A 주식회사 대표이사 정모 씨가 각 투자를 하고 그리고 대주주로 참여를 하고 이게 승인이 되고 무상감자가 승인이 되면 이후에 유상증자를 통해서 이 자기자본을 확충하겠다라는 그러한 내용의 일환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금감원에 접수를 하고 나서 이 옵티머스 대표가 금융위원회 직원과 통화를 하면서 우린 금감원과 이렇게 계속 협의를 해가면서 준비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다음날 실제 적기 시정조치 유예를 합니다. 그런데 이 옵티머스가 경영 정상화 및 대주주 변경 승인의 그 내용으로 주요 주주와 투자자로 적시한 A 주식회사와 A 주식회사 대표 정모 씨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 A 주식회사는 이미 2017년 11월 17일 채권자로부터 파산 신청이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요. 실제 이 회사는 계속 주가가 하락하고 있었습니다. 재정 건전성이 악화가 돼서요. 그리고 2017년 12월 15일에는 주주 명부가 폐쇄가 되고 이후에 계속 논란의 부침이 있다가 2019년 6월 30일 상장 폐지가 됩니다. 이런 그 A사의 그 경영 정상화 계획에 대한 투자, 그리고 대주주로의 변경, 유상증자의 참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금감원이 제대로 자기 자본이 확충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저는 판단했다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2017년 12월 20일 금융위의 적기 시정조치 유예 결정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부실하고 편법적으로 이렇게 외형이라도 갖춰라 라고 알려주고 그 내용은 바로 금융감독원의 금융사기의 공모라고 판단이 됩니다. 실제 금융감독원은 이런 과정에서 금품과 향응 수수 정황이 지금 속속 드러나고 있는데요. 오늘 자료 제출 요구를 제가 얘기했던 금감원 직원은
이 청와대 행정관에 자료를 유출을 했고 이와 관련해서 향응 수수를 받은 의혹이 감사가 진행됐었습니다. 그리고 금융감독원의 윤모 국장은 옵티머스의 김재현 대표에게 펀드 수탁자의 간부를 소개시켜주고 그리고 2천만 원을 수수한 의혹 관련해서 검찰 압수수색 등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감 원장님, 금감원은 제도적인 개선책을 논할 때가 아니라 이 옵티머스 라인과 관련해서 법적인 형사 책임 테이블 위에 올려가 있는 거고 형사 책임을 물어야 할 사실은 대상입니다. 그리고 뭐 인력이 충원돼야 되고 그렇게 해서 금융감독원이 제도적으로 더 잘 예방 활동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실하고 편법적인 방법만 대응해 준 금감원이 무엇을 개선을 하겠다는 겁니까? 금융감독원을 감독하는 슈퍼 금감원이 탄생해야 될 상황입니다. 지금. 제가 좀 답변 예. 드릴까요? 우선 그 적기 시정 조치의 유예 제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는데요. 저희는 그 적기 시정 조치가 뭐 사실 이제 해외에서 들어온 것인데 조기 시정 조치였는데 저희는 이제 적기 시정 조치로 이름이 붙이면서 어떤 성격을 갖고 있었냐면 이게 뭐 어느 날 이렇게 무자르듯이 청산해버린다 이런 것보다는 저희들이 뭐 IMF라든지 이렇게 그 어떤 그런 그 체계적인 그런 문제들이 발생했을 때 그 기업들을 그러니까 금융회사들을 좀 회생시키는 그런 말하자면 보정 수단으로 좀 활용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기 시정 조치의 유예라 함은 이거를 긍정적으로 우리가 봐서 이끌어서 이렇게 패스를 시켜주겠다라는 그런 뜻이고 그렇게 하다 보면 새로운 글쎄요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제 말씀도 좀 들으시죠. 예, 그래가지고 이제 문제가 있을 때 그 대주주가 이렇게 교체되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그 기존 대주주는 이제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해서 새로운 대주주가 왔을 때 그 대주주의 그 어떤 의지가 있는지 이 새로운 그 대주주가 이걸 끌고 나갈 의지가 있는지 하는 거를 이제 확인하고 그런 의미에서 이러이러한 방식으로 해와라라고 하는 것을 말한 것이지 그것이 단정적으로 결정된 건 아니고 그 결정은 후에 금융위에서 아마 했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정지 작업을 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책임을 물으니까 금융위로 넘기네요. 적기 시정 조치는 원래가 금융위하고 같이 하는 겁니다. 보시죠. 네? 지금 제도적인 개선책을 논할 기관이 아닙니다. 두 기관은 형사 책임을 얼마나 어느 범위까지 그리고 금융사기의 공모자로서 피해자에 대해서 직접적인 책임을 져야 할 것인가를 논해야 되는 기관입니다. 그다음에 윤모 국장의 경우에는 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개인적인 일탈이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예, 권은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전에 자료 제출 관련해서 좀 네, 확인하겠습니다. 말씀하시죠. 예. 금감 원장님 자료 제출 오전에 요구했었는데요. 네. 제가 미처 챙기지 못했는데 제출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제출받지 못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확인해보고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니 지금 좀 확인해 주실 수 없습니까? 예. 확인해보겠습니다. 질의 중에라도 답변을 받으시면은 그 관련 사항을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금감 원장님. 네. 예, 그 라임과 옵티머스의 금감원의 조사 대상 규모, 검찰의 수사 대상 규모 상당하죠. 네. 일단 펀드 자금이 라임이 1조 6천억이고 옵티머스가 6천억이라는 이 금액 자체도 그렇지만 이것이 펀드 자금이 이 복잡한 흐름을 거쳐서 펀드 운용자들의 개인적인 이익으로 들어가기까지의 과정 자체가 복잡합니다. 라임 대표적으로 보면은 부실기업에 투자하는 방식이었는데요. 이 부실기업들은 유상증자나 전환사채 발행으로 투자금을 받고 이 중에 극히 일부만 투자를 하고 나머지 돈은 어디로 흘러갔는지 확인이 조사가 수사가 필요한 부분인데 이 라임이 예를 들면 파티게임즈라는 두 번째 투자 회사 있죠. 이 전환사채 발행에 400억
억을 투자를 합니다. 그런데 이 파티게임즈는 2017년도에 감사보고서에 의견 거절이 나와서 상장 폐지가 예정된 회사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400억 원 어치의 전환사채를 액면가 그대로 양도하는 놀라운 실력을 보입니다. 이러한 그 수상한 거래 그리고 수상한 거래 후에 거래의 대가 이런 부분들이 사적으로 돈이 사용되는데 쓰여진 전형적인 수법이라고 의심할 만하고 이러한 내용들을 전부 살펴보셔야 되는 거죠. 그 부분은 아마 검찰에서 지금 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네, 검찰에서 할수 보고 있는, 있고 네. 금감원에서도 조사를 하는 대상들이 그러한 부분이고요. 예, 옵티머스 한번 살펴보시면 옵티머스의 그 돈 흐름도입니다. 중간에 왼쪽에 보시면 트러스트 올이라는 회사가 보이는데요. 이 트러스트 올이 MGB 파트너스를 지배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이 MGB 파트너스는 성지건설의 250억 유상증자를 통해서 성지건설의 주식을 보유를 합니다. 유상증자 후에 성지건설은 MGB 파트너스의 1차 35억, 2차 150억을 대여하고요. 그리고 김재현 대표 동업자가 사내이사로 등재된 하이컨설팅이라는 회사에 65억을 대여합니다. 이 금액을 모두 합하면 250억입니다. 투자 금액 전부를 다시 옵티머스 자산운용 대표 관련된 곳에 대여를 합니다. 이러한 대여의 흐름뿐만 아니라 대여 후에 이 돈이 실제로 어떻게 개개인의 주머니에 들어갔는지 확인하는 것. 그러니까 이 대여의 흐름까지는 금감원의 조사 대상일 테고요. 그리고 이 대여 후에 실제로 개개인의 주머니에 어떻게 들어가는 것까지는 검찰이 살펴볼 텐데요. 이런 것들만 봐도 하나만 봐도 이러한 흐름을 통해서 1조 6천억 원, 6천억 원, 2조가 넘는 금액들이 어떠한 돈의 흐름 과정, 돈의 세탁 과정들을 거쳐서 개인의 사적 이익으로 부당하게 바뀌었는지에 대해서는 정말 복잡하고 전문적이고 규모가 있는 조사와 수사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 말씀에 동의합니다. 예. 그런데 이렇게 전문적이고 규모 있는 수사할 필요성이 인정이 돼서 기존의 남부지검에 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을 설치를 해놓고 관련 수사를 해서 합수단을 운영한 이후 구속자가 종전보다 3배 이상 증가하는 등의 실제 실적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부지검 합수단에서 라임에 대한 수사를 하고 있는 중에 돌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직제를 개편해서 합수단을 폐지해버리고 이 라임 사건 수사는 남부지검 형사 6부, 형사부에 배당이 돼서 최초에는 검사 5명이 투입이 조사가 됐고 지금까지 여론의 환기가 주목이 되자 추가해서 13명이 이 사건, 검사 13명이 이 사건을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검사 13명이 기존의 합수단도 아닌 이 검사 13명이 이 라임의 1조 6천억 원의 이 복잡하고 방대한 규모의 수사를 진행을 해서 국민들께 피해자들에게 철저하게 규명을 해내는 것을 기대하는 것도 사실 어렵고 그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흘러야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이 사건 자체는 피해가 너무 크고 그리고 수사 대상이 전문적이고 수사 규모가 방대하기 때문에 특검을 통해서 특검에 충분한 검사와 수사관들을 배치하고 경력 있는 전문적인 검사와 수사관들을 배치를 해서 신속하게 수사를 해서 피해자들하고 국민에게 그 진상을 규명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특검법을 발의를 했는데 그러한 특검법 발의가 조금이라도 정치적인 어떤 의도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뭐 그 부분은 잘 모르지만 특검은 어디까지나 정치적인 문제다 이렇게는 국회에서 논의할 문제인데 네. 국회에서 왜 이 특검으로 이 사건 수사가 진행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제시를 했고 이 사건 수사가 그 규모가 있고 전문적이고 방대하고 복잡하다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시는 거죠? 저희는 하여튼 어느 경우라도 저희가 할 수 있는 최대한 그 협조를 검찰 측에 제공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속하게 돼야 될 필요성도 충분히 금감원의 입장에서도 촉구를 네, 하시는 그리고 거죠? 아까 저기 질문하신 자료 관련해서는 여기 지금 제가 보고받은 거는 의원실 보좌관께 그 지금 재판이 2심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 설명을 했다. 재판은 행정관 재판이 진행 중이지 감사원 직원의 재판이 진행 중인 건 아니잖아요. 아까 감사원 내부에 잘못한 일은 제 머리 못 깎으니까 국회에서 깎아주시라면서요. 국회에서 깎아주기 위해서 자료 제출했는데 감독원 내부 직원 예, 감독원장님 아까 그렇게 답변하셨잖아요. 국회에서 살펴보고 깎아주려고 자료 제출했는데 자료 제출은 안 하지. 그거는 뭐 검찰에서는 저걸 안 했기 때문에 저희가 내부적으로 이제 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청와대 행정관이 재판 중인데 감사원 직원이 왜 청와대 행정관 직원의 재판을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거죠? 그러면 감사원 직원에 대해서도 수사 의뢰를 하셨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수사 의뢰를 해야 될 내용이 확인된 걸로 저는 알고 지금 있는데요. 예,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사 의뢰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요? 예. 그 감사 결과가 어떻게 나와가지고 수사 결과 의뢰를 지금 검토 중이신 겁니까? 지금 그 수사 의뢰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사 의뢰를 진행 중에 있으시다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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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감원장님. 네. 예, 금감원 직원이 라인 검사 개혁 계획서와 내부 자료를 2번에 걸쳐서 청와대 행정관에게 건네줬고 건네준 장소가 유흥업소예요. 예, 유흥업소에서 또 청와대 앞에서 이러한 자료들이 건네졌고 이것을 유출로 판단하셨어요. 네. 예. 근데 다만 이 외부 유출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진다라는 점을 감안을 해서 최종 감봉 조치를 취하셨는데 이게 그 금융위 설치법 35조의 비밀 유지 의무는 유출인지 아닌지가 판단 기준이고 외부 유출, 내부 유출 이런 부분들은 없습니다. 유출이면 내부 유출이든 외부 유출이든 유출인 것이고요. 청와대 직원이 이와 관련해서 청와대가 라인 검사 상황을 체크하기 위해서 이러한 자료를 건네받았다면 청와대 직원의 또 청와대에 직권남용이 있었는지 여부는 별도로 검토되는 사안입니다. 이 징계 조치와 관련해서 법 해석에 임의적으로 재량 해석을 해서 완화된 그런 조치가 취해진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들을 다시 한번 숙고하셔서 왜냐하면 이 향응과 자료 제출 부분의 대가성 또 청와대의 직권남용이 있는지 부분 이런 부분들을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수사 의뢰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검토를 해보시고요. 아까 저에게 검찰에 무혐의 처분이 있었다라고 잘못 얘기하셨는데 검찰에서 그렇게 처분한 사실은 없습니다. 이 부분은 금감원의 수사 의뢰나 검찰의 인지에 의해서 추가적으로 수사가 진행돼야 될 사안으로 보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금융위원장님, 예, 입법 부작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었죠. 사모펀드 관련해서. 그 시행령 말씀하신 겁니까? 예, 예. 그 금융위에서 저희 의원실에 보고한 내용은 집합투자기구 관련해서 시행령이 굳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그렇게 보고를 했어요. 그렇다면 법이 왜 유임이 있을까요? 아니 이제 PF는 했거든요. 예, 근데 PF는
둘 다 위임 규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법원이 이렇게 만들었는데 네. 실제로 보니까 PF는 금투업자가 아니어서 좀 더 강하게 규제할 필요해서 시행해 뒀고 사모펀드는 저희한테 이제 등록하고 또 제출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할 필요가 없겠다 해서 시행에다 안 했다라고 저는 이제 보고를 받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필요한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이렇게 돼 있죠 법이. 예. 근데 필요성을 이제 못했다는 건데 다시 한번 의원님 말씀하세요. 필요성이 아닐 때 아니 그런 뜻은 아니고요. 뜻도 아닐 때 아니 2주에 등록하는데 즉시 등록하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주 등록이냐 즉시 등록이냐 차이인데 한번 저는 그렇게 이제 보고를 받았는데 의원님 말씀하신 입법 불비 아니면 입법 공백 이 부분에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 의원님 제가 간단하게만 좀 네, 저기 김정은 팀장이 이제 지금 그 조모 선임의 이제 동료 직원이었으니까 아마 내부 유출로 이렇게 저희들이 봤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검찰에서 무임이라는 것은 기소를 하지 않아 가지고 저희가 그렇게 보고 있고 내부 감찰을 통해서 감봉이라는 징계를 조치를 했습니다. 네. 이 사안을 살펴보고 검찰에서 처분을 한 사안이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수사 대상이 될 수 있고 넣어야 하는 사안이고 그리고 분명히 업무 분장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업무 분장에 속하는 사안에 대해서 그 보고 라인을 통해서 관련 서류들이 유통되지 않는다면 이건 법이 요구하는 비밀, 공수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고 법은 거기에 내분지 외분지 따지지를 않습니다. 업무 분장의 범위 내에 있는지 아닌지만 따져서 아니라는 느낌인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네.